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장 큰일 했네요. 20일 2평 뚫었습니다. TQ가. 잠깐 그 S 시그널로 보고 갈게요. 자, TQ가 20일 2평을 뚫었다 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락하다 계속 여기 부딪혀서 내려왔었죠. 그걸 이제 뚫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딱 요선이죠. 요선을 뚫고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상승의 시작.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 121선 남아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천천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120분봉에서 보면 드디어 마의 221선을 또 뚫어댔습니다. 여기 올라갔죠. 근데 그렇다고 이 밑으로 무조건 안 간다. 이건 아니지만 한번 올라오면 그래도 여기를 좀 지켜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여기 보시면 21일 평에서 120분봉에서 어떻게 됐죠? 네,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정확하게는 20일을 뚫으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겠죠. 그리고 60일 이 정도면 거의 60일 뚫으면서 나왔네요. 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뚫고 올라갔고 뚫고 올라갔고. 그래서 S 시그널로만 매수를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10%, 여기서 20%, 여기서 30% 이런 식으로 비율 올려가면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더 싼데 왜 여기서 안 삽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오를지 내릴지 그 지난 한 2주, 3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 고민하시느라고 밤잠 못 주무셨잖아요. 야, 오늘 또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은 지나고 나서 잊혀지는 거지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S 시그널에서 볼 땐 어쨌든 좋은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냐?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반등장 시작했어요. 필승 전략 다 세우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단기 금리 차 있어요. 어쨌든 부분 반등 확률 70%라고 말씀드렸고 하락 확률 30%가 남아 있고요. 계속 올라가는 불장이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장단기 금리 차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특징은 10년이 더 기간이 길고 2년이 짧죠. 그러면 금리가 어디가 높아야 돼요? 10년 국채. 10년을 돈 빌려주는데 당연히 이자 1%면 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3에서 5%는 무조건 넘어야 10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0보다 작아진다. 이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국채 금리를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요 금리차가 내려와서 제로를 뚫었죠. 여기 선이 0인데 0을 뚫고 나면 한 1년 안에 침체가 오고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침체가 왔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럴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랬더니 일정 부분 1년 정도 있다가 또 침체가 왔어요. 이 회색이 침체입니다. 리세션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신호는 이런 거예요. 쭉 올라갈 때는 화랑, 여기서 쭉 내려갈 때가 안 좋은 신호입니다. 금리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는 살아나더라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이너스 침체, 여기서도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침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쭉 내려오다가 코로나 직전에 0을 갔다가 침체가 갈 뻔했는데 여기서 유동성을 푸른 거죠. 연준이 돈을 쫙 풀어주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쭉 올라왔죠. 그러다가 다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몇 번 안 된다고요. 과거를 봐도 이런 경우죠. 지금 40년 동안 한 5, 6번 있었네요. 이 정도 있는 숫자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인데 3개월물하고 10년물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더 커야지 정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3개월 그 어디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면 지금 금리에 뭐 한 3%는 못 받겠죠. 3개월이니까.
그럼 한 1%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할게요. 그러면 2년짜리는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2년 빌려주면. 예, 그래도 3%는 받아야겠죠. 예, 대략 갭이 2% 정도 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보냐? 조금 더 신호가 빠른데 요 퍼센테이지가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돼서 이 2년물 3개월 만기 요 차이하고요. 한 2% 정도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보는 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걸 보냐? 10년에서 3개월 만기 금리를 뺐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됐죠.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1.8 정도 위치 오면 예, 이렇게 리세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봅니까? 10년 만기 빼기 2년 만기 요 장단기 금리 차보다 좀 더 빨리 나와요, 신호가. 예, 신호가 좀 빠르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려가는 건 안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이너스 0 밑으로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나서 리세션이 6개월도 안 걸려요. 한 3, 4개월 안에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도 2018년도 요게 금융위기고요. 요게 이제 닷컴 버블이에요. 여기서도 내려왔고 결국은 요 순간에 이제 리세션이 들어갔죠. 1.8 정도 나오는 시기에. 지금도 이렇게 똑같아요. 쭉 내려갔다가 여기 작게 보이시지만 코로나 때 이게 올라오다가 확 내려갔어요. 이게 유동성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 정도 1.8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신호라고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위험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위쪽이 좋은 이유는 자, 안전자산인 10년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를 금리가 높으니까 사겠죠, 사람들이. 예, 여기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주식에게는 굳이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국채에 맡겨놔도 7% 나오는데 뭐 힘들게 주식에 투자해서 예, 기대 수익률 뭐 20, 30%면 상관없지만 어려운 시기에 주식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 올라가면 주가가 좋습니다.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 그 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TQ 투자자로서 그냥 이거 기본 사양이죠. 일복리 레버리지가 횡보장에서 계좌를 녹인다. 뭐 녹인다는 표현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요번에 당해보니까 녹긴 녹더라고요. 정말 막 무섭게 내려가죠. 예, 3배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 자산을 위해서 누련하게 연습해서 해보시자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엑셀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자, 오늘 마이너스 3% 빠지고 내일 플러스 3% 올라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횡보죠.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억을 전부 다 TQ를 샀다고 하면요. 물론 분할 매수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1이 났고 플러스 21이 나서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도 일복리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9,700에 3%가 오른 거잖아요. 1억에 3%가 오른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는 또 9,900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녹아내리는 효과가 있다고요. 요 중간 틈새가 녹아요, 조금씩. 그래서 횡보가 안 좋은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횡보가 참 안 좋아요. 우리 그동안 지금 횡보 계속 겪고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억이 안 돼요. 이게 수수료 빼서가 아니에요. 여기 수수료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냥 일복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변동폭이 작죠? 변동폭이 작게 똑같이 14번 정도 해봤습니다. 똑같이 제로인데 9,937만 원이고요. 9,993만 원이에요. 여러분 횡보장에선 레버리지 비율이 낮은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장 횡보장에서는요. 레버리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똑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변동폭이 작은 게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만이냐? 아니죠. 변동폭을 조금 높여볼게요. 폭을 높인다기보다는 폭은 줄이고 상승률을 높여봤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고 2%, 2%, 2%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7%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그럼 1억에서
1억 700 정도 되니까 오 이거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런 행보는 좋아요. 하락은 작게 떨어지고 상승은 높이 올라가는. 근데 우리가 지금 3달 겪을 건 뭐죠? 하락은 크게 가고 상승은 조금 올라가고 안 좋은 장을 겪어낸 거죠. 사실 원금 들어간 거 계산해 보시면 꽤 녹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폭을 조금 더 높여 볼게요. 마이너스 2로 내려가고 플러스 3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7%죠. 네, 1억 700이 1억 600으로 또 녹았네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락폭이 크면 무조건 안 좋아요. 레버리지는 특히 3X는요. 아무리 10% 올라도요. 똑같이 10% 마이너스가 나면 내 계좌에는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일봉리 레버리지는 그래서 연속 상승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상승장에 주로 쓰시라고 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하고 2로 계산해 본 걸 1억으로 쭉 넣었어요. 그랬더니 7% 났죠. 이 하단에 7%입니다. 그래서 1억 700 정도 됐다고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똑같은 7을 이게 맨날 이렇게 오진 않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빠졌다 2% 플러스 되는 이런 상황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11월부터 겪은 걸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9 빠지고 마이너스 11 초반에 막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락장을 겪고 뒤쪽에 상승장을 지금 상승으로 터닝 했잖아요. 그래서 7%, 7%, 11%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넣습니다. 뭐 TQ, 우리의 TQ는 11% 수익, 7% 수익은 올라갈 땐 수익도 아니죠. 네,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납니다. 같은 7인데도요. 예, 1억 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결론 내드릴게요. 레버리지는 일봉리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횡보 하락 정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월정립으로 넣든 뭘 하든 분리는 해요. 상승장에서 유리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겁내시라는 거 아니고 비관론 아닙니다. 알고 대응하자는 거죠. 알고. 그래야 안 당합니다. 하락시는 적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반등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회복 다 해서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반등한다고 여기서 물량을 늘렸다가 이게 다시 횡보로 꺾여버리면 처음에 떨어질 때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수가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주식수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레버리지 없는 일반 투자 있죠. 예, 비레버리지 투자에서는 수가 중요합니다. 왜? 상승 하락에 이런 괴리율이 없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자칫해서 수를 왕창 늘려놨다가 이게 다시 빠지면 손대기가 참 어려워요. 운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추가 하락 시 횡보 시 매우 불리해지니까 지금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반드시 수익이 나면 일부분 30% 정도는 매도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해 놓아야만 다시 하락했을 때 다시 재매수로 단가를 낮추실 수 있어요. 하락 시 변동성 적은 자산을 보유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앞으로의 추세를 우상향으로 계속 보느냐, 아니면 상승 후 하락 또 일부 조정으로 보느냐, 하락으로 보는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전부 열어놓고 볼 때도 네, 현금 보유는 필수라고 봅니다. 한 30% 정도는 꼭 손실복구 되시면 확보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30% 현금 들고 있다고 여러분 계좌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제 계좌는 지금 2월 7일부터 시작한 계좌죠. 자, 1억 365만 원. 요게 이제 올라갔어요, 드디어. 원금 회복 드디어 됐네요. 힘들었네요. 네. 한 달 조금 지나서 원금 회복이 됐는데, TQ는 지금 어제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올라가기 전에 70개였던 이제 1번 계좌, 거기에는 이제 82개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게 양전됐어요. 플러스 전환. 그리고 세컨 계좌 42개 있던 요 세컨 계좌에 1.42가 아니라 어제부로 한 15%까지 올라가서 중간에 계속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도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60만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60만 원이면 TQ 10개 공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어제 이거는 LOC 걸어놨더니 또 사진 거예요. 상승 시에도 저는 LOC 쓴다. 그리고 자동 주문도 씁니다.
왜? 수량은 뭐 이 정도 수량은 늘리는 건 상승 때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불타기죠. 중요한 건 뭐냐? 자, 이게 수익을 내서 어디로 갔냐면요. SOXL이 43개였는데 마이너스 20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50개로 마이너스 2.99, 거의 양전환 다 됐습니다. TQ를 안 사고 저는 SOXL을 샀어요. 여기서 수익을 낸 걸 갖고 SOXL을 채워줬고요. 그리고 TMF가 마이너스 8.24, 이거 마이너스 10까지 갔던 건데 여기도 보십시오. 그동안 TMF를 계속 적립식으로 샀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10이나 돼서 이거 떨어지는 걸 왜 삽니까? 어제부로 올랐어요. 마이너스 6.9에 마이너스 1.95, 거의 또 양전환 다 됐죠. 그러면서 저는 편식을 한 게 아니라 혼합 작곡을 섭취한 거죠. 제 자산 포트폴리오는 훨씬 우량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OXL 말씀드렸고, 결국은 제 계좌는 다 양전하면서도 예수금은 줄었겠죠. 샀으니까. 근데 이게 TQ를 사서 줄은 게 아니라 TMF 이런 안전자산들을 확보하고, 지금은 SCHP도 다시 샀어요. 물가연동 국채도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낸 거를 지키는 전략으로 들어갔고요. 물론 SQQQ는 이렇게 손실이 커졌죠. 21%까지.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 TQ 플러스 낼 때 SQ도 한 개씩 줄여가면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수익은 줄겠지만 전 크게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확보하고 하락에 대비하는 비율을 잘 조정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제가 처음부터 TQ가 없으니까, 한 달밖에 안 돼서 TQ가 없으니까 이렇게 양전환하지. 아니요, 저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TQ 이전에 다 팔았다가 12월 중반에 다 매도하고요. 이걸 갖고 있었죠. SOXL과 TECL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도 저는 원금 이상지금 회복했는데 평가 금액은 늘었죠. 1200 정도 어쨌든 더 샀습니다. 없던 TQ 늘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TECL도 다른 계좌, 타 계좌에서 저가 때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4.77이던 게 지금 9.72까지 올라갔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요 청정에너지 ETF, 그 다음에 퀀텀은 저깁니다. 양자 컴퓨팅, 없던 종목들 다시 매수를 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떨어질 때 보면,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 나스닥 기술주 다 떨어질 때 혼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주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그냥 돌다리 두들겨 보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아이디어 좀 참고하셔서, 꼭 한쪽에서만 수익 내시는 거 아니니까요. 보십시오. 자, 금리 인상기 주가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 시에, 자, 요 보라색 한들 보이시죠? 자,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는데, 정확히 보면 이제 2011년인데 여기서 상승을 시켰어요. 금리를 좀 올렸죠. 그랬더니 주가가 영향을 뒤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좀 내렸습니다. 2013년도에도 여기를 올렸어요. 평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굴곡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근데 조금 특이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어요. 미국 요 S&P 500 지수입니다. 2015년도에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랬더니 한 번 출렁인다는 거죠. 두 번 출렁 거렸어요. 2018년도에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출렁 거렸죠. 여기서 올린 상태에서 다시 크게 출렁했습니다. 이건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이 크니까 결국은 과거 금리 인상을 한 6번 정도 했거든요. 여기서도 내렸던 금리를 올리려고 노력했죠.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왕창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내려버렸어요. 6번 정도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결국 주가는 1년 정도 이후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이후에 한번 크게 조정이 오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도 운영은 꼭 해야 된다. 요 말씀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밴드에서는, 자, 여기 중간 보라색 라인 뚫고 올라왔죠. 자, S밴드 보실 때 나중엔 차트를 이제 샘플로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자, 이 보라색 위에서 움직일 때 이런 때가 상승기입니다. 상승기. 여기서만 움직이죠, 차트가. 이럴 땐 고민 안 해도 돼요. TQ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보라색 라인, 중앙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서 밑에 2파 파란 라인 있죠. 여길 건드릴 때부터는 하락장이에요. 자, 이렇게 중앙 보라색 라인 뚫고 내려오면 하락장이다. 그리고 여기 두꺼운 보라색 보이시죠? 요게 220일 이동평균선인데, 자, 요 밑에 내려갔을 때는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는 웬만하면 TQ를 더 많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사시는 게 계좌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안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강조드린 대로 220일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면 조심하시자고요. 여기서 조금만 삽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 더 삽니다. 밑으로 갔을 때 더 삽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뭘 해드리는 겁니까? 예, S밴드 통해서 여러분 하단 라인 여기니까 여기까지 보고 가세요. 이거 한 달 반 전부터 말씀드렸죠. 결국 그 가격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제 방송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5번 약세장을 한번 볼게요. 5번 정도 왔거든요. 자, 221 2평 밑으로 내려가면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가 약세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중앙 보라색 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게 좋은 신호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 조금 시그널이 달라서 뚫자마자 그냥 여기 갭 상승시키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예, 복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볼게요. 자, 하락이죠. 하락에 2파 파란 라인을 때리면서 221 2평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약세장이네요. 약세장 맞죠? 그래서 3번, 2번, 3번까지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중간에 이 보라색을 안 뚫었냐? 뚫었어요. 여기 한 번 뚫었고, 예,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무너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더 크게 폭락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바로 윗장면에서 보시면 여기를 뚫어낸 거예요. 자, 여기를 뚫어낸 거죠. 그렇다고 샴페인 터트릴 수만은 없다는 거죠. 물론 더 가기를 바라서 그림상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67라인 좀 안전하게 하면, 예, 여기 62라인 정도에서는 일부분 매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떨어졌을 때, 예, 버티실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약손실이다, 마이너스 한 5% 났다, 그래도 저는 뭐 30%는 좀 크니까 20% 마이너스 20% 전체 계좌의 20%라도 매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지켜드리는 길이에요. 어쨌든 여기 뚫었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두 번째 뚫을 때, 여기죠. 요 지역에서 뚫을 때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2015년도 때입니다. 2015년도 때. 역시나 금리 인상했어요. 이때도.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라색 라인 뚫고 주가가 내려왔죠. 그리고 221 2평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파 파란색 라인 한 번 닿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뚫어냈죠. 뚫어냈는데 결국은 또 떨어지고 여기서 또 뚫고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왔죠. 이게 핑크색 라인이라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매도를 좀 해놔야 다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사실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확률이 있으니 과거는 다 그랬어요. 금리 인상기에 이때는 반드시 올라간다니까요. 요게 지금 한 3개월 4개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우리 계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 과거에도 볼게요. 이때도 금리 좀 올렸는데 결국은 여기서, 네, 보라색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221 2평 뚫고 또 내려왔습니다. 2파 파란 라인 닿아서 다시 상승해서 여기서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 부딪혀서 내려왔고 다시 뚫고 올라왔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뚫고 올라와서 핑크색 라인에 닿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확실한 건 여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아니고, 예, 여기쯤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런 시점, 여기 시점, 예, 2015년도에서도 지금 한 여기 시점, 요럴 때 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떤 게 좋은가요? 오래 하시려면 안전한 게 좋죠. 그래서 꼭 매도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2013년도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 타워라는 영화가 설경규 배우님하고
손예진 배우님이 나와서 했죠. 배우님 하니까 뭐 늙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재인지라. 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초고층 빌딩 화재. 또 이런 고급 건물들의 화재는 꼭 영화에서 그 스토리죠. 예, 파티를 합니다. 또 오픈식 하느라고 또 멋들어지게 파티를 하죠. 크리스마스에. 결국 이럴 때 불 나고요. 이 한 편의 영화가 안에 이제 감정들이 많이 들어있죠. 사람도 죽어가는 것, 또 여기 그 딸을 살리기 위한 아빠의 부정도 섞여 있고, 설경구 배우는 이 소방, 저기죠. 지휘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여러 명을 살리는데, 중간에 이 물탱크를 터뜨려서 화재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랑 되게 모티브가 비슷한 게 과거 미국에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재난 영화로 최대 흥행작이에요. 74년도에. 보니까 폴 뉴먼이라는 배우, 저 기억도 안 나네요. 참 오래된 분인데 어쨌든 그 당대 최고 배우였겠죠. 같은 스토리의 영화가 찍혔는데 우리는 되게 휴먼 드라마고 좀 멋있게 찍혔어요. 근데 이 영화에는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이렇게 후기들 보고 이러면 그렇더라고요. 여기 결국 물탱크를 터트리거든요. 터트려서 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이 영화에선 그렇게 나와요. 물탱크를 터트리면 이 안에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엄청난 수압으로 쏟아지겠죠. 그냥 물탱크가 터지니까 불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밑으로 수압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럼 이걸 터트려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인 거죠. 타워에서는 다 탈출시키고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터트리는 걸로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TQ를 현금화 시켜놓고 벼락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더 큰 재앙을 맞는 거. 그래서 현금화 일부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선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터트린다고 하네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제가 몇 개 자료를 봤습니다. 왜? 건물주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건물을 살리고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있고 없고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물탱크를 터트려서 화재를 진압한다고 합니다. 자,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삶이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TQ도 우리 좋은 면도 보시고 나쁜 면도 같이 보시면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테슬라, 아크, 삼성전자, 차이나 전기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고점에 들어가서 개인들이 많이 물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렸다는 얘기는 많이 하락했는데 왜 이 네 가지? 테슬라는 아직 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서학개미 많이 사시고 아크는 좀 덜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매수 목록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저 지금 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세요. 네, 차이나 전기차도 이제 조금 시들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엄청 물렸죠. 근데 저는 제가 두 달 전에 초기 방송에서 카카오 좀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회사 좋아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2주 만에 카카오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네, 거의 28% 올랐습니다. 28%. 그래서 투자는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올라갈 걸 사는 게 중요하고요. 어제 저는 차이나 전기차 다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2 전기차 사 모으면서 G2 전기차도 지금 수익률 10% 같더라고요. 그때 팔고 샀는데 잘 전환한 것 같아요. 물론 차이나 전기차도 올랐습니다. 근데 10%까지는 안 올랐고 제가 지수로 보니까 한 6, 7% 오른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에 없는 이 두 종목, 샤오퐁, 니오, 요거 어제도 또 거의 10%, 15%대 올라서요. 제 계좌에 전 바닥에서 이걸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 계좌는 포트폴리오를 꼭 쓰세요. 그래서 팀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한 명만 잘해서 내 계좌가 우량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섞이면서 아재니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수학만 잘해서 좋은 명문대 저희 때는 못 갔습니다. 요새는 뭐 특별 전형이 있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수학, 국어, 영어 다 잘해야 됐거든요. 다 잘은 못해도 최소한 밸런스는 맞춰야 됐어요. 균형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도 오래 하실 거면 투자의 균형을 맞추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을 기원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